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샌퍼난도밸리의 한 주택에서 어린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들의 엄마로 밝혀졌는데 16살 아들이 엄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교도소를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던 탈주범과 교도관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운항이 재개된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용지가 각 가정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서울 용산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며 제20대 대통령 임기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첫 소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에 있는 새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첫 공식 업무는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 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를 비롯해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민병헌 씨 등 국민대표 20명이 타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타종 행사는 조선시대 종각의 종을 33번 쳐서 도성 8문을 열었던 전통에 착안했습니다. 종을 치는 동안 리홍재 서예가는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큰 붓으로 써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도 공정과 상식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마스크 진짜 벗고 야외에서 행사도 좀 많이 하고 사람과 사람이 좀 부대끼면서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민정입니다.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공조를 고대하며 유엔에는 시급한 북핵 대응은 물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가장 시급한 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한미 공조가 지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동맹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의 본질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ad a chance to already meet with some of the transition officials, some of the incom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미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firml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peak with a unified voice to oppos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weapons by the North. 미국은 지난 7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지역 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 위대한 국민과 함께의 영광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저에서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열한 직원들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청와대 앞까지 찾아온 시민들 앞에서 현직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퇴임 연설에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여러 위기를 헤쳐오면서 그 과정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해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두고는 우리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며 대화 재개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지난 5년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샌퍼나도밸리의 한 주택에서 어린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들의 엄마로 밝혀졌는데 16살 아들이 엄마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마더스데이였던 어제 샌퍼난도밸리 웨스트힐스의 한 가정집에서 3명의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명의 어린이를 발견했지만 모두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들의 엄마인 38살 엔젤라 플로레스를 살인 혐의로 어젯밤 체포했으며 신문 결과 자식들의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용의자 플로레스를 도운 혐의로 16살 아들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살해된 자녀들은 12살 소녀와 8살 쌍둥이 소년들로 3명 모두 현장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플로레스가 자녀들을 살해할 당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다고 전했으며 체포 직후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플로레스는 현재 3건의 살인 혐의와 함께 $6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플로레스는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3명의 자녀들은 남편이 다른 주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를 도왔던 16살 아들은 현재 실마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의 사망 원인과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달 교도소를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던 탈주범과 교도관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탈주범 KC 화이트와 탈옥에 가담한 교도관 비키 화이트가 차량 추격전 끝에 오늘 인디애나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추격전 중 벌어진 충돌 사고 끝에 검거된 것인데 교도관 비키 화이트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그녀가 입은 부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본인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체포 과정 중 경찰은 총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어젯밤 제보자의 신고로 호텔 은신처를 찾았고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억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지침 재검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추가 예산 지원이나 신종 변이 발생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국이 올 가을과 겨울 신규 확진자 1억 명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추정을 연방의회에 전달해 현재 계류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2차 부스터, 무료 백신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 속도가 25% 빠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 12.1 일명 뉴욕 변이의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 지침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242명으로 열흘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가정용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실제 감염률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곡선이 가장 가파른 곳은 맨하튼으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328명으로 뉴욕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일부 동네의 양성 판정률은 16%를 돌파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된 3월 초부터 식당, 술집, 체육관,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으나 불과 2달여 만에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운항이 재개된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4일 마이애미를 출발해 이달 3일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 카니발 스피리토입니다. 승객 2,124명, 930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대형 선박으로 알려져 있는데 CDC는 이 선박을 오렌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렌지 등급은 전체 승객 또는 승무원의 0.3%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CDC는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양성 판정자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선사와 CDC는 양성 판정자 중 중증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승객들은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DC는 오렌지 등급 상태로 운항 중인 크루즈선은 카니발 스피릿을 포함해 모두 62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용지가 각 가정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오늘부터 예비선거 우편투표가 시작됐음을 알리며 다음 달 7일까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예비선거 등록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습니다. LA 카운티에 등록된 유권자는 모두 550만여 명. 선거관리국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우편투표 용지 발송을 4일이나 앞선 지난 5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어를 선택해 등록한 우편투표 유권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빠른 3일부터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한테는 다 영어로 된 그 우편 투표지가 발송이 이미 됐고요. 그거를 한국어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발렛 그룹에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많이들 받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6월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연방 상하원은 물론 시의원과 교육위원 등을 뽑게 됩니다. 등록 유권자들은 각 가정으로 배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작성한 뒤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국 본부에 직접 전달하거나 카운티 드롭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우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LA 카운티 전역에는 이런 투표함이 400여 곳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하고 투표센터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롭박스가 생겼고요. 저희 웹사이트 lavote.gov에 다 게시돼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요. 선거관리국은 우편 투표 봉투에 반드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며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이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우편 투표 참여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해 선거 날까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주당 상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움직임에 민주당이 입법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낙태를 보장하는 관련 입법안을 오는 수요일 표결에 비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let a bunch of extreme Supreme Court justices or extreme right-wing politicians take away the rights of 100 million American women. 현재 헌법과 연방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담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낙태권이 해당된다는 1973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왔는데 49년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예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표결 지연에 나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제로 토론 종결을 하려면 공화당에서 10표를 끌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 추진은 법안 통과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입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만으로도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Every American will see how every senator stands. They can't duck it anymore. 자칫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공화당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계산인데 만약 판결이 뒤집히고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으로 복귀하게 되면 공화당 역시 낙태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움직임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포인트, S&P 500 지수는 3.2%포인트, 나스닥은 4.3%포인트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991을 기록했는데 4,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3월 30일 이후 1년 만의 것입니다. 다우지수도 지난해 3월 9일 이후 최저치,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돼 사흘째 주식 투매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나토 등 서방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군에게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나치에 비교하며
이번 침공이 서방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술핵 사용이나 전면전 선언 등 우려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기대했던 전쟁 종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히틀러 정권의 끔찍한 범죄를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고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전승기념일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의 EU 회원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국 지위를 받는다고 해도 정식 회원국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별도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 주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오늘 기아 미국 생산 기지가 자리한 조지아주에 현대 전기차 생산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에 별도의 전기차 생산 시설이 들어설 경우 아이오닉 7과 EV9 등 미국 시장 전용 전기 SUV 생산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조지아주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발표는 이달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